다음에 그 법원하고요. 그 다음에 이거 헌재 두 가지만 마지막 말씀드리면 김명수 체제. 이게 두 가지가 저는 문제 있다 봐요. 하나는 이제 그 법관의 구성이 주도 세력이죠. 주도 세력이 문제입니다. 제주에 보면요. 사법고시를 이렇게 늦게 붙은 분들이 있어요. 데모하다가 운동권 하다가 늦게 고시 붙은 분이 있잖아. 이분들이 검사로는 잘 못 가요. 옛날에 나이 제한도 있고 또 검사는 이제 면접에서 옛날에 했잖아. 근데 판사는 연수원의 성적만 뛰어나면 그냥 판사는 뭐 나이 들어도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운동권 출신들이 상당히 그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대표적으로 이제 그 뭐 최기상이라고 국회의원 검청부에 이번에 아예 대법원장 추천권을요. 대법원장의 추천을 11명으로 구성해가지고 거기서 그 3명 이상 뽑으면 대통령이 거기서 대법원장 뽑도록 이렇게 법안을 지금 추진하겠다. 그게 최기상이가 하고 있는 건데 그 11명 중에 보니까 법무부 장관 아예 빠져 있고요. 그냥 이제 그 법원행정처장. 이거는 김명수가 임명한 거지. 그 다음에 대법관이 아닌 법관. 이것도 김명수가 할 수 있지. 그 다음에 그 법원의 일반 사무직. 이것도 김명수가 할 수 있지. 그 다음에 이제 뭐 당연직 뭐 변호사 협회장이나 로스쿨 협회장이나 법학교수회장 그거 빼고 3명. 그리고 이게 덕망이 있는 5명을 뽑는데 이것도 김명수가 마음대로 위촉하면 되지. 왜? 대법원장이 위촉한다고 돼 있더라고. 그 안에. 아니, 물러나는 대법원장이 자기가 후임 대법원장을 뽑아놓고 나가겠다. 이게 말이 됩니까? 아니, 우리 헌법 104조에 대법원장은 대통령이 국회 동의를 얻어서 임명한다. 이 대통령의 공무원 임명권을 정면으로 형해화시켜버리는 이런 게 위헌적인 말도 안 되는 게 법률을 지금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최기상이가 전국 법관 대표회 의장 출신이에요. 이 정말 이게 심각합니다. 우리 그 민변이나 우리법연구회나 후신이 국제인권법연구회 이런 게 심각한 거예요. 제가 오늘 이게 그 채널A 점심 때 방송했지만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이 추천위 이런 안에 대해서 논평하라 하길래 제가 한마디로 이야기했죠. 야, 이런 추천 아니면 김명수는 되지도 못해서 김명수가 이게 그 대법원장 됐겠습니까? 이런 추천안이 있었으면 양승태가 위원을 7명 이상 위촉하는데 그럼 이게 김명수 같은 사람 되겠어요? 춘천지방법원장 하다가 온 사람 아닙니까? 본인이 이런 아무 제한이 없으니까 문재인이 그냥 야 김명수 우리법연구회 초대장이니까 대법원장 시킨 거 아닙니까? 얼마나 이게 김명수 대법원장이 위선적이냐 하면 그냥 이게 임명되면 그냥 관용차가 있잖아요. 법원장도 오면 되잖아요. 근데 굳이 그 뒤에 가방을 메고 고속버스 타고 동부 고속터미널 오더라고. 그 내려가기 지하철 2호선 타고 서초역에 와가지고 오더라고요. 이게 얼마나 쉬웁니까? 얼마나 이게 부끄러운 겁니까? 이 공자도 이게 원래 과공 비례입니다. 너무 이게 공손하지 것도 예가 아니에요. 근데 이자가 이게 그냥 춘천 법원장 하다가 바로 오면 될 걸 고속버스 타고 2호선 갈아타고 온갖 쇼를 하더니 근데 어떻게 했어요? 대법원장 관사는 예산 전용해가지고 자기 손자 놀이터 만들어주고 뭐 그다음에 그 아들 며느리하고 이게 그 관사에 살을 해가 재테크 해가 집 사가 집값도 엄청 올랐잖아요. 이런 식으로 이게 그 재테크를 하고 온갖 그리고 이게 그 뭐 또 이게 며느리가 아마 로펌하고 관계없죠. 뭐 아마 대한항공 사건 했는 모양인데 그 로펌 직원들 관사로 불러가게 만찬도 하고 대부분 이게 뭡니까 이게 김명수 이 체제에서 결국 이게 그 우리법연구의 특정 서클 이 사람들에게 완전히 사법부를 장악해버린 이런 게 그 자아 편향 이게 저는 첫째 문제다 이런 이제 그 지적을 해놨고요. 그리고 이제 그 미국은 다르더라고요. 야, 미국은 이게 대법관이 종신제잖아요. 거기 보면 이제 그 미국은 그 닐 고서치 연방 대법관이 그 청문회 할 때요. 그 트럼프가 임명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트럼프 대통령이 옛날에 그 스켈리아가 이제 그 보수니까 그 스켈리아 빈자리를 보수적인 판사로 채우겠다. 이래가지고 이게 닐 고서치를 지명하니까 이게 너 당신 보수 아니냐? 이런 식으로 이게 뭐 공격을 했겠지, 청문회 때. 그랬더니 이 고서치 후보자가요, 이런 말을 했더라고. 나는 판사에 대한 보수 진보라는 이념적인 리트머스 시험을 믿지 않는다. 그냥 판사가 있을 뿐, 공화당 판사, 민주당 판사, 이런 건 없다. 이렇게 단호하게 대응을 하더라고요. 야, 이게 미국이다. 근데 우리나라 판사는 대충 이게 저 성향을 보면 서클, 어디 서클이냐?
또 이게 어느 특정 지역이냐, 어느 고등학교냐, 대충 보면 이게 좌파다, 우파다, 대충 이게 놓아버리지 않습니까? 이게 저는 심각한 문제다. 그리고 이제 그 밑에 법관 대표회의도 판사 중에 117명이라고 이거 2년 전입니다. 근데 그 절반 이상이 특정 서클 이렇게 조직해버려요. 진짜 실력이 있는 우리 묵묵하게 자기 할 만한 판사들이 이런 데게 선거에 나가겠습니까? 어떻게든 이렇게 뭐 법원장 한 자리도 해보고 이렇게 하는 분들이 계속 선거에 나가잖아요. 이게 저는 심각한 포퓰리즘입니다. 최근에 그 법원장 인사도 뭐 개판됐지 않습니까? 어떤 데는 뭐 투표해 갔다가 어떤 데는 임명해 또 막 엉망이 돼버렸거든요. 지금. 그리고 이게 요즘 판사님들도 만나보면 이제 그 일도 안 한대. 이제 야, 우리는 일주일에 3건 이상 판결 쓰지 말자. 왜냐하면 이게 뭐 승진 제도도 없고 고법 부정도 없고 아무것도 없잖아요. 평가도 개판돼 버리으니 과연 이게 완전히 법원이 지금 무너지고 있는 이런 상황 아닙니까? 정말 이게 저는 김명수 체제에서 심각한 문제다. 이런 이제 생각이 처음에 그 편향 이 문제를 들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법원의 판결에 대해서 이게 외압이 엄청나게 심한데 김명수는 눈치만 봐요. 어떤 이게 판결하면 막 민주당이 잡아 죽이듯이 공격하면 그럼 이게 바람을 막아주는 게 대법원장 아닙니까? 근데 옛날에 그 임성근 판사가 사표 냈더니 그 이제 국회에서 탄핵하려고 하니까 거기에 녹음한 건 녹취록이 다 녹아버리지 않습니까? 야, 내가 여기 사표 너 수리해주면 국회에서 난리 칠 텐데 내가 어떡하냐? 아니, 이게 대법원장이 이게 무슨 이게 창피입니까? 국회에서 난리 칠까지 겁이 나가지고 사표 수리도 안 해주고 근데 거짓말로 또 써냈잖아. 그런 적이 없다고. 거짓말로 이게 허위 공문서를 작성한 거예요. 김명수에게 저는 수사받고 이게 재판받아야 된다. 그래 될 겁니다. 이렇게 보이고요. 이런 식으로 이게 대법원장이 처신하니 도저히 판결이 어떻게 되느냐 말이에요. 지금 이게 뭐 좌파 단체들이나 또는 이게 민주당이나 판결에 대해서 이게 진짜 이게 심하게 건전한 비판을 넘어서 압력을 넣는 툭하면 뭐 판사 탄핵하겠다. 또 뭐 예를 들어 이재명 소장 검사 탄핵하겠다. 또는 이게 이상민 장관 탄핵했잖아요. 한동훈 탄핵하겠다. 뭐 윤석열까지 탄핵하겠다. 아니 탄핵이 뭐 옆집에 강아지 이름도 아니고 말만 하면 이게 탄핵 하고 있잖아요. 근데 대법원장이 한마디도 못해. 이게 지금 사법부의 저는 현실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 제가 이제 그 가인 김병로 선생 그 일화를 소개했지 않습니까? 우리 초대 대법원장 가인 김병로 이분은 김종인 그 정치인의 그 아마 할아버지죠. 근데 그 할아버지는 훌륭한데 김종인은 왜 그런지 제가 모르겠는데 할아버지는 훌륭한 분입니다. 그 손자는 모르겠어요. 가인 김병로 선생이 그때 이승만 대통령이 부당하게 개입할 때 판사의 판결은 대법원장이 나도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없는 것입니다. 판결이 잘못되었다고 한다면 알아서 이게 절차 밟아 상소해라. 내한테 압력 요침하고 이렇게 단호하게 외풍을 막아준 거 아닙니까? 이런 게 대법원장의 역할인데 과연 이게 김명수는 어떻게 했는가? 이런 이제 그 문제를 제가 쭉 지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 마지막으로 이게 헌재도 심각하죠. 외관만 보면 이게 헌재가 제일 높은 기관이에요. 대법원 이게 그 의전 자리 배치라고 하고 국가 행사할 때요. 저는 이게 제가 정권에 있다면 제일 높은 데다가 헌재 재판소장 자리 하나 딱 앉혀놓고 그 밑에 이제 대통령 그리고 이제 뭐 국회의장, 총리 뭐 이런 식으로. 왜냐하면 이게 법상으로 보면 이게 무시무시한 권한입니다. 모든 권한을 다 가진 게 헌법재판소입니다. 근데 뭐 자기들은 스스로에게 그 자꾸 왜소해지고 자기 스스로에게 그 국회 눈치만 보면서 판결을 안 해서 그렇지 실제는 이게 중요한 기관입니다. 근데 저는 문재인 대통령이 결국 이게 그 주류 세력 교체 이게 꿈이었고 그 중에 바로 이제 헌법재판소 권력을 교체한 게 박근혜 대 탄핵 때문에 8명을 이게 본인이 임명한 거예요. 9명 중에 8명을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했다. 이게 바로 사법부 장악에 저는 활용 점정이 아니냐. 이런 식으로 이게 보고 있고요. 마지막에 8번째 임명한 사람이 바로 이제 이미선, 문영배인데 이미선이가 누굽니까? 저하고 이게 70년생 저하고 동기인데 부산대 나오는데 문재인이가 엄청나게 아끼는 판사인가 봐요. 이미선이가 이번에 그 4대5로 붙었다가 5대4로 붙었다가 완전히 이 재판관이 이미선입니다. 아니 민영배 국회의원이 위장 탈당을 한 거예요. 위장 탈당해가지고 이제 그 안건 조정이 가가지고 이게 그 실질적으로는 민주당인데 위장 탈당하니까 비교섭단체 한 자리 얻어서 4대2로 돼버린 거 아닙니까?
그럼 이게 안건 조정위가 원래는 90일까지 활동하거든요. 그러면 이게 문재인 임기가 끝나는 거예요. 그럼 금수완박도 안 되는 거죠. 근데 위장 탈당해서 하루 만에 이게 안건 조정위에 종결하고 법사위 날치게 하고 그다음에 본회의 날치게 해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그 안건 조정위가 원천 무효면 뒤에 것도 이게 무효가 돼야지. 위장 탈당이 잘못됐다. 국민의힘의 심의 의결권을 침해했다. 이렇게 해놓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법원 유예하다. 이게 이미선 4대5에서 5대4 된 거 아닙니까? 문재인가 마지막 임명한. 이게 저는 심각한 이런 게 문제다. 이 위장 탈당 이거 범죄입니다. 이거 엄청난 일이에요. 제가 이게 방송에서는 위장 탈당을 위장 이혼에 많이 비유하거든요. 똑같잖아요. 왜냐하면 이게 남자가 이게 빚이 많아가지고 우리 가짜로 그냥 위장으로 이혼해놓고 그다음에 그럼 이게 위장 이혼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요? 법상으로는 이혼해놨는데 같이 살아. 같이 살아. 그럼 이게 일단 위장 이혼 의심해봐야지. 근데 나중에 빚 다 없어지니까 재결합을 해. 그럼 이게 100% 위장 이혼이지 뭐. 이게 조국 동생 아닙니까? 조국 동생이 웅동하고 부채가 많으니까 저 재수씨하고 이혼은 되어 있는데 같이 살았지 않습니까? 계속 시부모 모시고. 이게 조국이 하는 짓이 그래요. 그 집안 자체가 전부 이게 범죄자 집안 아닙니까? 이 men영배가 탈당을 했는데 민주당 행사는 한 번도 안 빠지고 더 자주 가. 오히려 다른 사람보다 더 열심히 참여해. 이게 법상으로는 이혼해놨고 같이 사는 거하고 똑같잖아요. 그러면 이게 위장이혼은 저는 범죄로 봅니다. 위장이혼은 이게 그 공정, 정서, 원본, 부실 기재죄 되는 거 아닙니까? 이혼도 안 했는데 이게 허위로 다 이게 호적 신고하잖아요. 그 공정, 정서, 원본, 부실 기재죄도 될 거고요. 경우에 따라 채무를 면하기 위해서 하면 뭐 강제집행 면탈이든 뭐든 여러 가지 저는 죄가 된다 봅니다. 이 men영배는 범죄자란 말이에요. 이 중대한 하고 이게 명백한 이런 이게 하자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이 유효하면 그럼 이게 어떤 경우에 법이 무효되느냐 말이에요. 어떤 경우에 이런 식으로 할 것 같으면 이런 게 말이 안 되는 저는 이게 그 판결이 이루어졌다. 그래서 이제 그 헌재 재판관요 진짜 이게 이번에 바꿔야 돼요. 저는 재판소장이 유남석이가 아니고 항상 이석태다 이렇게 주장하는데 이석태가 이제 민변 회장이거든요. 근데 자기 임기가 며칠 안 남았어요. 그러니까 자기 임기가 확실한 한 표니까 내 있을 때 빨리 이게 5대4로 끝내자. 이래가지고 저는 빨리 했다 봅니다. 실제 이석태가 저는 그 좌파의 그 우두머리로 보고 있는데 이제 그 앞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지명하니까 좀 이게 그 균형 있게 제대로 이게 지명해야 된다 보는데 이러니까 이게 또 최기상이가 아까 대법원장 추천이 뭐 꾸리자고 했잖아요. 그것처럼 이게 그 헌재 소장도 뭐 또 추천이 구성하자. 이런 게 말도 안 되는. 자기들이 할 때는 이게 마음대로 이렇게 8명 임명해놓고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한 번 임명하려니까 임명권 뺏어버리는 이런 게 정말 심각한 내로남불 이런 게 행위를 하고 있는 거죠. 각 개별 기관별로 다 봤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그 제가 두 가지 꼭 하고 싶은 이야기는요. 제가 이제 그 법치를 쭉 이래 보면서 독일의 그 예링 있잖아요. 예링. 결국에 그 법이라는 거는 저는 칼하고 저울이라 봐요. 서양에서는. 우리 정의의 여신상도 한 손에 칼하고 한 손에 저울을 들고 두 눈은 감고 있죠. 좌우우면하면 안 되니까. 이게 보통의 정의의 여신상이 보통. 근데 그 예링이 뭐냐면 이게 그 저울이 없는 칼 있잖아요. 저울이 없는 칼만 막 휘두르면 야만적인 그 폭력이죠, 폭력. 그리고 이게 칼이 없으면 이거는 이제 법이 무기력한 거고 아무것도 못하죠. 항상 이 저울과 칼이 균형을, 조화를 이루어야만 이게 그 법이 제대로 작동하는 건데 그동안 이게 문재인 정권 5년 동안에 보면 완전히 그냥 뭐 저울은 고장이 나가 아예 그 잴 수가 없어. 무게를 잴 수가 없어. 저울이 고장이 나 있으니까 아예 잴 수가 없어요. 칼은 양날의 칼이야. 한쪽에는 예리하게 갈아나고 한쪽은 무뎌. 그리고 자기 편을 칠 때는 무딘 걸로 치니까 치집니까? 근데 상대를 칠 때는 예리한 부분으로 치는 거죠. 이런 게 바로 이게 법치 파괴다. 저는 이렇게 문재인 5년을 평가할 수 있고요. 같은 취지로요. 또 이제 그 제가 법가의 한비자 이분의 그 말을 인용했는데요. 이분도 이게 똑같은 취지입니다. 결국 이제 그 거울하고 저울로 비교했더라고요. 이게 동양 같아요. 칼보다는 저울하고 이게 거울, 법에 비춰보는 거니까. 거울은 맑음을 지키는데 아무런 제약을 받지 않아야 아름다움과 추함을 있는 그대로 비교할 수 있고, 거울이 때가 묻고 막 이렇게 안 보이면 제대로 이게 아름다움, 추함을 제대로 비춰볼 수가 없잖아요. 그 다음에 저울은
균형을 지키는데 아무 제약을 받지 않아야 가벼움과 무거움을 있는 그대로 달 수가 있죠. 만약에 거울이 움직인다면 대상을 밝게 비출 수 없고 저울이 움직인다면 바르게 달 수가 없다. 법이라는 게 바로 이런 거다. 법이라는 거는 저울, 거울처럼 깨끗하게 거울이 깨끗해야 맑음과 아름다운 추함을 그대로 비춰줄 수 있는 이런 게 진정한 법이 아닌가. 저울도 마찬가지고요. 따라서 저는 써놨지만 한마디로 저는 법치라는 건 뭐냐. 저는 방송하다 보면 이게 또 어떤 분이 물어요. 저 변호사니까 야, 법치가 뭐냐. 한마디로 하면 이게 이야기해봐라. 뭐 이게 모범 답안은 없겠죠. 근데 저는 이렇게 항상 이야기합니다. 진정한 법치라는 거는요. 누가 수사를 하든 누가 재판을 하든 같은 사건은 같은 결론이 나온다. 이런 데 믿음. 이게 저는 법치라 봅니다. 예를 들어 이게 뭐 운동권 출신의 완전히 뭐 판사 심재철 검사라든지 이종건 검사라든지 또는 이게 김태훈 검사라든지 이런 게 검사가 수사하나 아니면 이게 보수 쪽에 수사하나 사실관계가 똑같다면 같은 결론이 나와야 되잖아요. 이게 법치예요. 이게 다르면 이게 법이 죽은 거죠. 그건 이게 마찬가지면 재판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판사가 재판하나 좌파든 우파든 동일한 사건은 동일한 결론이 나온다. 이런 게 국민의 믿음, 신뢰 이게 있어야 법치가 살아있는 거다. 그게 바로 법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문재인 정권 5년 동안 법이 무너졌다. 법치가 무너졌다는 거는 그게 아니더라는 거죠. 똑같은 사건인데 어떤 사건 자기 쪽에는 전부 관대하고 남한테는 게 엄청나게 가혹하고 아니 춘풍 추상이라잖아요. 근데 춘풍이 누구한테 춘풍이라 돼요? 원래는 이게 남한테는 춘풍 그 다음에 자기한테는 추상같이 음악이 되잖아. 근데 문재인 정권은 오히려 자기 편 자기들한테는 이게 춘풍처럼 상당히 부드럽고 관대하게 하고 상대한테는 이게 물어뜯는 추상같이 가혹한 이게 아닙니까? 이게 그래서 저는 법치가 무너진 게 아닌가 이런 데 생각이 들고요. 우리가 이제 무너진 법치 회복에 최선을 다해서 이제는 이제 좀 제대로 우리 수사기관이나 사법기관도 개혁을 해가지고 국민들이 이런 데 법치에 대한 좀 신뢰를 가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된다. 이런 데 주장입니다. 그래야지 이제 법치가 살아야 나라가 산다. 이렇게 저는 봅니다. 뭐 제가 두서없이 몇 가지 말씀드렸는데 뭐 기탄 없이 또 이게 또 제가 다 옳은 건 아니니까 저것도 팩트가 틀릴 수도 있어요. 뭐 이제 그런 지적할 거 있으면 기탄 없이 지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